오늘은 진짜 역대급의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단순한 진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혁명이에요, 혁명. 이 제품 우리나라에 완전 최초로 도입해서 만든 제품이고, 현재는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인데, 앞으로는 오프로드용 SUV, 랭글러 같은 차량용으로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튜닝 구조 변경, 캠핑카 구조 변경, 그런 구조 변경 필요 없이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요. 이 차량으로요. 만약에 글래디에이터나 랭글러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래요. 지금 제 옆에는 오프로드 매니아들의 로망 같은 차,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을 제가 리뷰하는 게 아니라 차량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이 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면 이 제품이 없어요. 이 제품 우리나라에 완전 최초로 도입해서 만든 제품이고, 해외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직접 자작하고 DIY해서 직접 용접하고 그러는 제품이 있었지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을 미산이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 제가 첫 바따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작사는 미산이고요. 제품명은 가드 케이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명칭은 세이프티 케이지라고 부르는 것도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검회색 차량 겉에 강철 프레임을 만들어 놔서 이 강철 프레임을 가드 케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색상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촬영하면서 어떻게 생겨 먹어서 어떻게 작동하는 제품인지 알아볼게요. 상세 스펙과 가격은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서 더보기 눌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요 케이지거든요. 이 케이지 앞에 구조물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다 랜턴 같은 거를 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 보시면 이 본네트 밑으로 이 강철판이 하나 들어가서 위에서 하중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한번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이 쭉 가서 이런 식으로 볼트 너트가 있어서 여기다 원하는 어떤 물건들을 고정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지지가 여기서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 강철 프레임 우측에 여기 연결되는 젠더에 이렇게 또 이 강철이 올라와서 이게 차체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쪽 차체하고 결합된 것은 이렇게 총 4군데인데, 이 원래 글라디에이터의 이쪽에 결합하라고 액세서리를 결합할 수 있는 홈이 파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에 구멍 뚫지 않고 이쪽에서 이 강철 프레임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 프레임이 지금 위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이 젠더 같은 걸로 잡아 주었고, 내려가면 이거 차체 순정 프레임인데 차량 보호 이제 밑에 바디 프레임이죠. 여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볼트 너트 이 구멍을 뚫어서 체결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합니다. 무게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간 봉에 마찬가지로 추가로 어댑터를 통해서 가로바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가로바 위에 지금 루프 박스, 루프 캐리어가 얹어져 있어요. 뒤쪽에도 이렇게 가로바 프레임이 하나 있고, 여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고, 프레임이 또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에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볼트 너트가 심어져 있어요. 다시 와서 이렇게 쭉 가면서 액세서리 연결되어 있고, 여기다가 우산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요런 또 케이지를 하나 놨고, 여기는 아이볼트에다가 스트링 같은 거 연결해 놨고, 위쪽 카고 박스 하드 케이스 놨고요. 물론 위에도 박스가 있었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마찬가지로 랜턴 거치대 보이고, 여기서 또 하중을 지지를 합니다. 여기 하중은 볼트 너트 없이 이 차체 프레임에다가 딱 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쪽 면의 끝이고요. 이쪽으로 쭉 오면 반대쪽 역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드 케이지라는 이 프레임들이 어떻게 이 차체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서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고, 듣고 나서 이거구나, 내가 바랬던 바로 그건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제품이냐, 저도 미산으로부터 엄청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오프로드를 잘 모르니까 한 번에 와닿진 않았지만 듣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한 줄 요약하면 내 차를 오버랜딩 머신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 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가드 케이지는 현재 지프사의 글래디에이터 전용으로 나왔어요. 앞으로는 랭글러와 같은 SUV용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차량이 저도 몰랐지만 이 차량이 픽업 트럭이면서 문짝도 다 떨어지는 그런 차량이에요. 문짝만 뗄 수 있느냐? 아니죠. 일반적으로 천장까지도 뗄 수 있게 차량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전쟁 때 문짝 같은 거 떼고 이제 총 이렇게 쏘면서 운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 이제 지프 차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천장에 루프탑 텐트를 얹고 싶다, 혹은 뭐 가로바 같은 거 두고 여기다 박스 같은 거 얹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로바를 이제 차체 프레임 이런 데다가 고정을 하죠.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루프탑 텐트나 루프 박스나 루프 캐리어나 그런 걸 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천장을 탈거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천장을 탈거 못하는 건 당연한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차들이 문도 떨어지고 천장도 떨어지고 이런 조립식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다 뭘 거치하는 게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치도 막 여러 개 해야 되고 설치도 좀 어렵고 너무 무거운 것도 못 얹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가드 케이지는 이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은 차가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위에다가 루프탑 텐트 같은 걸 얹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천장도 뗄 수 있어요. 천장이 떠 있는 거죠. 차체 몸체 바깥에 프레임을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프로드 차량 이런 거에 사실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듣기에는 뭘 저런 걸 달아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차를 가지고 있고, 아, 문짝 좀 떼고 싶고 천장도 떼고 싶은데 그러면서 루프탑 텐트도 좀 가지고 다닐 수 없나, 혹은 루프 박스를, 혹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입니다. 빛이에요, 빛. 보시면 이 손잡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차들이 문짝도 뗄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탈 때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차량 운전석 보니까 이쪽 앞에 있네요. 다행스럽게 앞에 있지만 튜닝을 해서 바퀴도 높여놓고 차체는 되게 높은데 이 손잡이가 없어서 핸들 잡고 타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잡고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액세서리 마음껏 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치대는 다 커스터마이징이에요. 내가 달고 싶은 거 그냥 달면 됩니다. 이 프레임 두께에 맞게 체결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들이 여러 개가 타공되어 있고, 현재 액션캠 거치대가 여기 붙어 있죠.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취미삼아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거치대를 고정하고 싶잖아요. 여긴 아이볼트를 뚫어 놔서 어떤 액세서리를 추가적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본인이 구멍을 뚫어서 다른 액세서리도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액세서리들을 어디든지 부착을 할 수 있고, 물론 자석도 부착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는 이렇게 랜턴을 또 연결해 두셨고요. 여기 이렇게 소화기를 탈부착할 수 있게 연결해 뒀고요. 여기는 우산 보관함을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는데, 물론 낚싯대 같은 것도 보관할 수가 있고, 때로는 청수 탱크 같은 것도 여기다 달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여기다 기름통 하나 넣으셨는데, 이 기름통은 이 프레임에다가 나사모 박아서 이 그물을 하나 설치하고 그 그물에다가 지금 기름통을 설치를 해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올라가 봅니다. 이건 차주분께서 설치해 두신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는 어떤 짐 정리할 때 이런 것도 연결해 두셨고, 이쪽도 이렇게 박스를 두셨어요. 물론 이쪽은 바깥에서 사다리나 디딤대 가지고 이용을 해야겠지만 루프 박스 뿐만 아니라 루프탑 텐트도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제 차 아니니까 원상 복구해 두고, 일반적인 SUV나 일반적인 픽업 트럭이었다고 하면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SUV도 이 가드 케이지를 달면서 루프탑 텐트를 이용하거나 하면 이점들이 제법 더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역시 문짝이나 뚜껑이 열리는 이런 종류의 SUV들에겐 정말로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죠. 그나마 글래디에이터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보통 뒤쪽에다가 이용합니다. 뒤쪽에 올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다 프레임을 뒤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위에 루프탑 텐트 얹거나 루프 박스 얹거나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하부에 모든 무게가 다 쏠립니다. 너무 당연하죠. 뒤쪽에 어마어마한 무게들이 실리니까 하부 보강을 그래서 또 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하체 튜닝을 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돈을 되게 많이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스프링 하나 50만 원 주고 바꾸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돈 들일 바에
차라리 가드 케이지를 하는 거예요. 가드 케이지 하면 무게가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 뚜껑도 자유롭게 열 수가 있죠. 제가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미산에서 테스트해 본 것을 저한테 공유해 주셨는데, 후면에만 이제 짐을 많이 실을 경우에는 후면에 내려앉는 게 눈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여기다 얹어봤더니 내려앉는 게 거의 없더라. 놀랍게도. 그렇게 테스트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이쪽에 프레임 간섭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어도어도 여닫는데 아무런 간섭이 없고요. 차량을 후미에서 이렇게 볼게요. 글래디에이터 차량이 이 휠하우스, 이 타이어, 이게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차체보다. 차체는 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좁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바퀴랑 휠하우스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차 폭은 처음에 순정 상태 차 폭이 여기까지로 이렇게 잡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차 밖에 설치를 했는데 이 차 폭 안에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가드 케이지라는 이 프레임들은 구조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튜닝 구조 변경, 캠핑카 구조 변경, 그런 구조 변경 필요 없이 그냥 순정 상태에다 얹으면 돼요. 실제로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세팅을 해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요. 이 차량으로요. 루프탑 경미한 튜닝이기 때문에 심사 없이 그냥 얹으면 되는 거고요. 이 가드 케이지가 확장성이 진짜 좋은 게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일반적으로 픽업 트럭에 이제 뒤에 흙먼지 비 맞기 싫으신 분들이 캐노피 설치하잖아요. 캐노피 설치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바깥에 있잖아요. 캐노피는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간섭이 없어요.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설치해서 루프탑 같은 거 마음 편히 이용하고, 캐노피는 캐노피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시는 버전은 미들 버전이라고 하는데, 높이 차이가 로우, 미들, 하이로 세 가지 버전을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앞에 프레임 높이는 동일해요. 이건 동일하게 왔는데, 이 뒤쪽 프레임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미들 프레임이고요. 이 프레임이 쭉 가서 끝까지 가서 내려가는 것이 하이 버전입니다. 그리고 로우 버전은 상단 프레임이 없고 중간 프레임이 좀 밑에서 깔리는 것을 로우 버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버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당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로우 버전 프레임 밑에 있어서 이 상단에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여기에 간섭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짐을 여기서 자주 꺼내야 하거나, 아니면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캐노피 창문을 열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간섭이 최소화되는 버전이 로우 버전. 물론 프레임이 하나니까 가격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미들 버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브라켓을 추가로 설치해서 카고 박스를 연결해 뒀습니다. 이 프레임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프레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짐을 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 버전은 미들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부에 이 프레임이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예를 들어 루프탑 텐트를 좀 긴 거를 설치했을 때, 지금 프레임 높이가 여기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브라켓 설치하면 이 높이가 이 앞쪽이랑 똑같아지거든요. 길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데크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고, 앞에다가 카고 박스를 설치하고 뒤에다가 루프탑 텐트 설치하신 분도 있고, 뭐 거꾸로 뒤에다가 카고 박스 설치하고 앞에다 루프탑 텐트 설치하신 분들도 있죠. 혹시 오버랜딩의 뜻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부산을 갔다 온다고 해도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면 갔다 오고, 중간에 차가 퍼져도 전화하면 알아서 견인 다 해가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드코어한 여행을 한다라는 느낌은 좀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글래디에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차를 가지고 해외로 끌고 나가서 막 사막도 달리고, 만약에 그런 여행을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차를 꾸미게 될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루프탑 텐트 같은 걸 하나 하거나, 루프 박스를 얹어서 짐을 많이 싣거나, 그러니까 잠자는 세팅, 짐 넣는 세팅, 파워뱅크 이런 정도의 세팅을 당연히 하고 나갈 텐데, 그 세팅을 해서 나가서 해외에서 한 달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뭐 차가 퍼졌어, 뭐가 문제가 생겼어, 혹은 어떤 다른 장치를 추가로 달아야 편하겠어,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전용 장치를 달고 있으면 AS가 밖에 나가서 거의 힘들 거란 말이에요. 브라켓도 맞는 브라켓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만약 이 가드 케이지라는 것을 달고 해외에 나갔다고 한다면 얘는 그냥 원형 프레임일 뿐이에요. 현지에서 만약에 새로운 거를 장착해야 된다, 구멍 뚫어서 피스 박으면 다 설치를 할 수 있고, 어떤 액세서리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한 줄 요약해서 진정한 오버랜딩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음 차로 렉서 스포츠칸 생각하다가 지금은 조금 접고 나중에 전기차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랭글러가 급 땡겨지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안에 파워뱅크 600A랑 주행 충전기, 인버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컨트롤 스위치랑 콘센트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전기 장치들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미산이라는 업체에 오셔서 받으시면 돼요. 제가 주소랑 전화번호랑 기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스펙과 가격은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서 더보기 눌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미산에서 이제 막 출시한 가드 케이지 소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는 당연하고 아마도 세계 최초일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오버랜딩을 꿈꾸신다면 이 제품 리뷰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